혹시 지금 이 순간 건강을 위해서라며 매일 하고 있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윗몸 일으키기로 뱃살을 빼려 애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목이 뻐근해서 크게 목을 돌리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91세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의 진심 어린 경고 말입니다. 이분은 무려 65년 동안 환자를 진료하며 수만 명의 관절과 척추 환자를 직접 보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는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환자의 눈물에서 배웠네. 60대 넘어서 운동한다고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병원비를 늘리고 관절과 척추 수명을 단축시킨다니요. 그분은 특히 60대 이상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7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 위험한 운동들을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 7가지만 피해도 간단한 대한 운동으로 바꿔도 충분히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운동이 혹시 그 위험한 7가지 중 하나는 아닐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91세 의사 선생님이 65년 경험으로 터득한 진짜 건강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소중한 관절과 척추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위험한 운동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운동은 바로 잇몸 일으키기입니다. 김태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 은퇴 교사셨던 김태임님은 퇴직 후 늘어난 뱃살이 고민이셨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 몸매가 그리워지셨죠. 뱃살을 빼려면 윗몸 일으키기가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시며 매일 아침 30개씩 윗몸 일으키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어요. 배에 알싸한 느낌도 들고 뭔가 운동하고 있다는 뿌듯함도 있으셨죠. 그런데 2주째부터 허리가 뻐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조금 더 참고 해보자. 김태임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윗몸 일으키기를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 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었죠.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진단 결과는 허리 디스크 파열이었습니다. 김태임님은 그때 깨달으셨어요. 뱃살을 빼려다가 허리를 망쳤구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우리 허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윗몸 일으키기 동작을 자세히 보면 상체를 위로 일으켜 세우면서 허리를 심하게 구부리게 됩니다. 이때 허리 디스크에는 무려 340kg 이상의 압력이 실려요. 340kg이면 성인 남성 5명이 허리 위에 올라탄 것과 같은 무게입니다. 젊을 때는 디스크가 탄탄해서 이 정도 압력을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60대가 넘으면 디스크가 말라가면서 충격에 약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다 보면 결국 끊어지는 것처럼요. 더 큰 문제는 윗몸 일으키기로는 뱃살이 빠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복부 운동으로 배 근육은 단단해질 수 있지만 그 위를 덮고 있는 뱃살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대안은 데드버그 운동입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죽은 벌레처럼 누워서 하는 운동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방법은 간단해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시고 허리를 바닥에 딱 붙입니다. 그 다음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채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이제 오른팔과 왼다리를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뻗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의 핵심은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허리를 고정한 채로 팔다리만 움직이니까 디스크에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부 근육은 충분히 단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브릿지 운동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에요. 마치 다리를 만드는 것처럼 몸을 일직선으로 만드는 거죠.
이 운동은 복부 근육뿐만 아니라 엉덩이와 허리 근육까지 함께 강화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허리에 무리가 전혀 가지 않아요. 김태임님은 수술 후 재활하면서 이 두 운동을 꾸준히 하셨어요. 6개월 후에는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뱃살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태임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뱃살을 빼려고 허리를 구부렸는데 결국 허리를 망쳤네요. 이제는 허리를 지키면서 뱃살을 빼는 방법을 알았어요. 기억하세요. 뱃살을 빼려는 목적이라면 허리를 구부리는 운동이 아니라 허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이 정답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10년 뒤 여러분의 허리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운동은 목을 빙빙 돌리는 것입니다. 박윤자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이신 박윤자 여사님은 뜨개질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손녀 옷도 만들고 이웃분들 것도 만들어 주시곤 했죠. 그런데 뜨개질을 오래 하다 보니 목과 어깨가 자꾸 뻐근해지더라고요. 특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일어날 때면 목이 마치 녹슨 기계처럼 뻣뻣했습니다. 목이 이렇게 뻐근한 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목을 크게 돌려야겠다. 박윤자 여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목을 오른쪽으로 5바퀴, 왼쪽으로 5바퀴씩 크게 돌리셨습니다. 뜨개질 중간중간에도 목이 뻐근해지면 목을 빙빙 돌리곤 하셨죠. 처음에는 시원한 느낌도 들었어요. 아, 이래야 목이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더 열심히 목을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목을 돌릴 때마다 어지럼증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목을 돌리다가 너무 어지러워서 주저앉기까지 하셨어요. 그제서야 병원에 가셨는데 진단 결과는 경추 디스크 탈출과 신경 압박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을 자주 돌리셨나요? 목은 절대 빙빙 돌리시면 안 됩니다. 왜 목 돌리기가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목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한 부분 중 하나예요. 7개의 작은 뼈가 쌓여 있는데 각각의 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고 그 주변으로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목을 360도로 빙빙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디스크가 한쪽으로 밀려나면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목 주변 혈관까지 압박한다는 거예요. 특히 뒤쪽으로 목을 젖힐 때는 뇌로 가는 혈관이 눌려서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중풍 위험까지 커집니다. 마치 호스를 구부리면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혈관이 눌리면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목이 뻐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지그시 누르는 정적 스트레칭입니다. 목을 빙빙 돌리는 대신 한쪽 방향으로만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리고 15초 정도 그대로 있어 보세요. 그 다음 왼쪽으로 천천히 돌리고 또 15초. 앞으로 숙이기, 뒤로 젖히기도 마찬가지예요. 빙빙 돌리지 말고 한 방향씩 지그시 늘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북목 교정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 손으로 의자를 잡고 반대 손으로 머리를 부드럽게 옆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이때 억지로 당기는 게 아니라 살짝만 도움을 주는 정도로 해야 합니다. 목 근육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그 상태로 15초 정도 유지하세요. 마치 고양이가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박윤자 여사님은 목 돌리기를 멈추고 이런 정적 스트레칭으로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시원한 느낌이 덜하다고 하셨는데 2주쯤 지나니까 목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뜨개질을 할 때도 중간중간 목을 지그시 늘려주는 스트레칭만 하신다고 해요. 어지럼증도 완전히 사라졌고 목도 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윤자 여사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목을 빙빙 돌리는 게 시원해 보이지만 결국 목을 망치는 지름길이었네요. 이제는 천천히 부드럽게 늘려주는 게 진짜 목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기억하세요. 목은 절대 빙빙 돌리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한 방향씩 천천히 늘려주는 것, 이것이 목을 지키는 진짜 방법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목과 어깨를 평생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운동은 바로 레그 프레스입니다. 최영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1세이신 최영수님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특히 다리 힘이 약해지는 게 걱정되셔서 헬스장에 등록하셨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가 추천해준 운동이 바로 레그 프레스였어요. 어르신, 이 운동이 하체 근력 강화에 최고입니다. 앉아서 할 수 있어서 안전하고요. 최영수 님도 처음에는 만족하셨어요. 의자에 앉아서 발로 무게를 미는 동작이니까 안전해 보였거든요. 이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으셔서 매일 헬스장에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로 시작하셨는데 점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처럼 무거운 걸 못 들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무게를 조금씩 늘려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릎이었습니다. 레그 프레스를 할 때 무릎을 깊숙이 구부려야 했거든요. 가슴까지 무릎이 닿을 정도로 구부리고 그 상태에서 무거운 중량을 밀어내야 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이 풀리는 소리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두 달째부터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니까 나아지겠지 하면서 레그 프레스를 계속하셨어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무릎이 붓기까지 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진단 결과는 무릎 연골 파열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권하셨어요. 최영수 님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하체 근력을 키우려다가 무릎을 망쳤구나. 왜 레그 프레스가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레그 프레스를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무릎을 90도 이상 깊게 구부린다는 겁니다. 무릎을 깊이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무릎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이 더 많이 눌리게 돼요. 젊을 때는 연골이 두껍고 탄탄해서 이런 압박을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60대가 넘으면 연골이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마치 오래 쓴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가 닿는 것처럼요. 여기에 무거운 중량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얇아진 연골이 강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거나 벗겨집니다. 한번 손상된 연골은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레그 프레스 기계의 특성상 무릎에 문제가 생겨도 모른다는 겁니다. 앉아서 하는 동작이라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그럼 하체 근력은 어떻게 기를까요? 첫 번째 대안은 체어 스쿼트입니다. 이름 그대로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겁니다. 이 운동의 좋은 점은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자 높이만큼만 앉으면 되니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체중만 이용하니까 과도한 부담도 없고요. 두 번째는 밴드 스쿼트입니다. 가벼운 저항 밴드를 무릎 위에 걸고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밴드가 다리를 안쪽으로 당기려고 하니까 그걸 버티면서 스쿼트를 하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더 효과적으로 운동됩니다. 핵심은 무게를 늘리는 것보다 정확한 자세와 천천히 하는 동작입니다.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앉을 때 3초, 일어날 때 3초 정도로 천천히 해보세요. 최영수 님은 수술 후 재활하면서 체어 스쿼트부터 다시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가벼운 운동으로 뭐가 될까 싶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3개월 뒤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도 사라지고 다리 힘도 전보다 훨씬 좋아진 거예요. 계단도 훨씬 수월하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되셨고요. 최영수 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무거운 걸 들어야 운동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정확한 자세로 천천히 하는 게 진짜 운동이었네요. 무릎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다리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기억하세요. 하체 근력을 기르려면 무게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자세와 천천히 하는 동작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연골도 지키고 근력도 기를 수 있어요. 이 작은 차이가 10년 뒤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좌우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운동은 바로 거꾸리 운동입니다. 이정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9세이신 이정호님은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앉아 있을 때도 아프고 서 있을 때도 아픈 만성 허리 통증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만 들으셨죠.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거꾸리 운동을 해봐요. 중력 때문에 눌린 척추가 거꾸로 매달리면서 늘어나거든요. 허리 통증의 특효약이에요. 이정호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워낙 허리가 아프다 보니 뭐라도 해보고 싶으셨어요. 거꾸리 운동기구를 사서 매일 20분씩 거꾸로 매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거꾸로 매달리니까 허리가 쭉 늘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아, 이게 효과가 있나 보다 싶어서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거꾸리 운동을 하고 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습니다. 처음에는 혈액순환이 되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2주째부터는 눈이 충혈되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허리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해보자 하면서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어느 날 거꾸리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극심한 두통이 왔어요. 너무 아파서 응급실로 실려가셨는데 진단 결과는 급성 안압 상승으로 인한 녹내장 발작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혹시 거꾸리 운동 같은 거 하셨나요? 이정호 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원인입니다. 즉시 중단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거꾸리 운동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우리 몸은 중력에 맞춰 혈액순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심장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 아래쪽으로는 쉽게 내려가고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올 때는 정맥 판막과 근육의 도움을 받아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꾸로 매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혈액이 머리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마치 물을 담은 페트병을 거꾸로 뒤집은 것처럼요. 머리로 몰린 혈액은 뇌압을 높이고 눈 안의 압력인 안압도 급격히 올립니다. 60대가 넘으면 혈관도 약해지고 눈의 배수 시스템도 약해지는데 여기에 급격한 압력 변화까지 더해지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병, 녹내장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럼 허리 통증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 번째 대안은 누워서 만세 운동입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팔과 다리를 길게 뻗어주는 거예요. 마치 만세를 부르듯이 팔을 위로, 다리는 아래로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거꾸리 운동처럼 척추를 늘려주는 효과는 있지만 혈액이 머리로 몰리는 위험은 전혀 없어요. 안전하게 척추 근육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양이 마이너스 낙타 자세입니다.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등을 둥글게 구부렸다가 반대로 배를 아래로 빼면서 등을 젖히는 동작이에요. 이 운동은 척추의 모든 마디를 부드럽게 움직여주면서 허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거꾸리 운동처럼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허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이정호 님은 거꾸리 운동을 멈추고 이런 안전한 스트레칭으로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부드러운 운동으로 허리가 나아질까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한 달 뒤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도 다시 맑아지고 두통도 사라졌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이런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이정호 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허리를 고치려다가 눈을 망칠 뻔했네요. 거꾸리가 답이 아니라 부드러운 스트레칭이 진짜 답이었어요. 기억하세요. 허리 통증 해결은 거꾸리가 아니라 안전한 스트레칭으로 해야 합니다. 무리한 자세보다는 부드럽고 안전한 방법이 진짜 치료가 돼요.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허리는 물론 눈과 뇌 건강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운동은 아령을 들고 하는 옆구리 운동입니다. 송미영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7세이신 송미영님은 거울을 볼 때마다 옆구리 살이 신경 쓰이셨어요. 젊을 때는 잘록한 허리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옆구리에 살이 붙더라고요. 옆구리 살을 빼려면 옆구리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며 2kg 아령을 사오셨어요. 그리고 매일 아령을 한 손에 들고 옆으로 몸을 기울이는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른손에 아령을 들고 왼쪽으로 몸을 기울였다가 왼손에 들고 오른쪽으로 기울이기를 반복하셨어요. 한 번에 50개씩 하루에 3세트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옆구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어서 효과가 있나 보다 싶으셨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고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팠어요. 그래도 운동 초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하셨습니다. 두 달째에는 다리까지 저리기 시작했어요.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엉덩이를 거쳐 다리로 내려오더라고요. 그제서야 병원에 가보니 척추관 협착증이 악화되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혹시 허리를 옆으로 많이 구부리는 운동을 하셨나요? 송미영 님이 옆구리 운동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즉시 중단하세요. 그 운동이 척추를 망가뜨린 겁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아령을 들고 하는 옆구리 운동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먼저 옆구리 살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옆구리 살을 빼려면 옆구리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정 부위의 지방을 빼는 운동은 세상에 없어요. 옆구리 운동을 아무리 해도 옆구리 지방은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근육만 발달해서 허리가 더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지방을 빼려면 전신 운동과 식단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척추에 가는 부담입니다. 아령을 들고 옆으로 몸을 기울이면 척추가 옆으로 구부러지면서 디스크와 후관절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요. 특히 한쪽으로 기울일 때는 반대쪽 디스크가 심하게 눌리고 반대로 기울일 때는 또 다른 쪽이 눌립니다. 이런 동작을 반복하면 디스크가 점점 손상되고 주변 신경도 압박받게 됩니다. 60대가 넘으면 척추 주변 인대와 근육도 약해지는데 여기에 무게까지 더해지면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탈출증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럼 옆구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대안은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몸을 일직선으로 만드는 동작이에요. 이 운동은 옆구리 근육을 강화하면서도 척추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는 변형 자세부터 시작하세요. 15초 정도 버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옆구리 살을 정말 빼고 싶다면 운동보다는 식단 조절이 먼저예요.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기에 걷기나 수영 같은 전신 운동을 더하면 옆구리 살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특정 부위를 공격하는 운동보다 전체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송미영 님은 옆구리 운동을 멈추고 사이드 플랭크와 걷기 운동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밥을 조금씩 줄이고 야채를 더 드시기 시작했어요. 3개월 뒤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물론 다리 저림까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옆구리 살도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송미영 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옆구리 살을 빼려다가 허리를 망칠 뻔했네요. 특정 부위만 공격하는 운동은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진짜 답이었어요. 기억하세요. 특정 부위의 살을 빼는 운동은 없습니다. 전신 운동과 올바른 식단 조절이야말로 몸매 관리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척추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작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척추와 전체적인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6번째와 7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운동은 계단 뛰기와 마라톤입니다. 먼저 계단 뛰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정승현 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에 정년 퇴임을 하신 정승현 님은 사무실에서 15층까지 매일 계단으로 올라가셨어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에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다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숨이 차긴 했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역시 꾸준히 하니까 체력이 늘었네 하면서 더 열심히 계단을 뛰어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조금만 더 참으면 근육이 생겨서 나아지겠지 하고 계속 하셨어요. 1년 뒤에는 무릎이 심하게 붓고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진단 결과는 연골연화증과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계단을 뛰어오르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내려올 때가 문제예요. 내려올 때마다 무릎에 체중의 5배에서 7배까지 충격이 가해지거든요. 정승현님 체중이 70kg이니까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무릎에는 350kg의 충격이 가해진 셈이었어요. 매일 15층을 오르내리면서 수백 번씩 이런 충격을 받으니 영골이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계단 운동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올라가기만 하세요. 내려올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고요.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무릎에 무리도 가지 않으면서 심폐 기능도 강화할 수 있어요. 이제 마라톤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대현님의 경험담입니다. 66세 사업가이신 김대현님은 젊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셨어요. 은퇴 후에는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마라톤을 완주해보자 하고 마라톤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3km부터 시작해서 점점 거리를 늘려가셨어요. 6개월 뒤에는 10km도 뛸 수 있게 되셨죠. 이 정도면 마라톤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셨어요. 주 3회 한 번에 15km씩 뛰기 시작하셨습니다. 체력도 좋아지고 체중도 줄어서 정말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왼쪽 팔과 어깨까지 아파오더라고요. 다행히 근처에 있던 시민이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실려가셨는데 진단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혈관에 쌓인 플라크가 고강도 운동으로 인해 파열되면서 혈관을 막은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60대가 넘어서 고강도 장거리 달리기는 매우 위험해요. 혈관 플라크가 파열되거나 심장에 과부하가 와서 급사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김대현님은 그때 깨달으셨어요. 도전 정신은 좋지만 생명을 걸고 할 일은 아니구나. 마라톤 대신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빨리 걷기입니다. 뛰는 것보다 안전하면서도 충분한 유산소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시속 6km 정도로 조금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폐 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벌 걷기예요. 3분 빨리 걷고 2분 천천히 걷기를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심장에 과부하는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심폐지구력을 기를 수 있어요. 정승현님은 계단을 뛰는 대신 천천히 오르기만 하고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3개월 뒤에는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매일 1시간씩 공원을 걸으신다고 해요. 김대현 님도 마라톤 훈련을 멈추고 빨리 걷기로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가벼운 운동으로 뭐가 될까 싶으셨지만 6개월 뒤에는 체력도 좋아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 모두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의 도전 정신은 아름답지만 이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건강은 기록이 아니라 오래 지속하는 데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억하세요. 계단은 오르기만 하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마라톤보다는 꾸준한 걷기 운동이 여러분의 관절과 심장을 평생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 작은 지혜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더 오래 걸을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91세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60대 이상이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운동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 디스크에 340kg의 압력을 가해 파열 위험을 높입니다. 대신 데드버그나 브릿지 운동으로 허리를 보호하면서 복부를 강화하세요. 둘째, 목을 빙빙 돌리는 것은 경추 디스크 탈출과 혈관 압박을 일으킵니다. 한 방향씩 지그시 늘려주는 정적 스트레칭이 안전합니다. 셋째, 레그 프레스는 무릎을 깊이 구부려 연골을 파괴합니다. 체어 스쿼트나 밴드 스쿼트로 안전하게 하체 근력을 기르세요. 넷째, 거꾸리 운동은 뇌압과 안압을 급격히 높여 녹내장이나 뇌출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누워서 만세 운동이나 고양이 마이너스 낙타 자세로 척추를 편안하게 풀어주세요. 다섯째, 아령을 들고 하는 옆구리 운동은 척추관 협착증을 악화시킵니다. 사이드 플랭크와 전신 운동, 그리고 올바른 식단 조절이 진짜 해답입니다. 여섯째, 계단 뛰기는 내려올 때 무릎에 체중의 5배에서 7배 충격을 줍니다. 오르기만 하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일곱째, 마라톤은 혈관 플라크 파열로 심근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빨리 걷기나 인터벌 걷기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91세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운동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네. 젊을 때는 몸이 버텨줬지만 60대가 넘으면 몸이 정직하게 말해주지. 아프면 멈춰야 하고 무리하면 안 되는 거야. 남들에게 보여주는 몸보다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오래 걸을 수 있는 몸이 진짜 건강한 몸이야. 운동도 마찬가지지. 기록을 세우는 운동이 아니라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 해.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건강한 노년의 목표는 남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작은 통증이라도 방치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도 충분하지만 참고 버티다가 악화되면 수술까지 해야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지금 이 7가지 위험한 운동 중에 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멈춰주세요. 그리고 안전한 대안 운동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이런 가벼운 운동으로 뭐가 될까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3개월, 6개월 꾸준히 하시면 분명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과도 이 내용을 나누어 주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혹시 위험한 운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소중한 역할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소중한 건강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관절과 척추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이보다 더 값진 투자가 어디 있을까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이 7가지 운동 중에 하고 계셨던 것이 있나요? 아니면 오늘부터 어떤 안전한 운동을 시작해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91세 의사 선생님의 65년 경험이 담긴 이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